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체중 65kg, 체질량 지수는 완벽한 정상입니다. 겉보기엔 그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고 뱃살도 거의 없죠. 하지만 그의 몸속 깊은 곳, 췌장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체중계 숫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은 이 모순적인 현상을 가리켜 한국인 췌장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는 오늘 마신 달콤한 커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진짜 원인은 무려 10만 년 전 인류의 DNA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생물학적 비밀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뚱뚱한 사람만 당뇨병에 걸린다는 맹신입니다. 병원 포스터에서 묘사되는 당뇨 환자는 항상 고도 비만의 체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거울 속 자신의 날씬한 몸을 보며 당뇨와는 거리가 멀다고 안심해 버립니다.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니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서양의 고도 비만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햄버거를 산처럼 쌓아두고 먹으며 체중이 100kg을 훌쩍 넘겨도 수십 년 동안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다릅니다. 한국인은 심지어 겉보기에 깡마른 체형이라 하더라도 아주 쉽게 당뇨병 판정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몸속에 숨겨진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선천적인 한계, 그것은 바로 서양인에 비해 턱없이 작고 연약하게 태어난 췌장입니다. 체중계는 얇은 피하 지방을 잴 수는 있지만 뱃속 깊숙한 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췌장의 크기는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날씬하다는 안도감 뒤에 숨어있는 끔찍한 진실, 지금부터 당신의 췌장이 어떻게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췌장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설계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까마득히 거슬러 10만 년 전 인류의 대이동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 수만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시작한 인류의 일부는 덥고 습한 몬순 기후를 가진 아시아 대륙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육류를 주식으로 삼았던 서양의 거친 환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풍부한 강수량과 온화한 기후는 벼농사라는 획기적인 농경 문화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아시아인들의 체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거대하고 근육질인 덩치 큰 몸집이 오히려 생존에 불리했습니다.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도 무더위 속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체형이 살아남기에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만 년의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의 체구는 점차 작고 날렵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날 우리를 끔찍하게 괴롭히는 첫 번째 생물학적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겉모습만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기, 그 중에서도 혈당을 조절하는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기관인 췌장의 크기마저 생존을 위해 함께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실제 최신 해부학적 데이터와 영상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비슷한 체격을 가진 서양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10에서 20%가량 턱없이 작습니다. 췌장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단순히 장기의 부피가 작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의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규모 자체가 근본적으로 작다는 뜻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서양인과 한국인에게 정확히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였을 때 한국인의 췌장이 뿜어낼 수 있는 인슐린의 최대 분비량은 서양인보다 무려 30%나 적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처럼 보이지만 과거 수천 년 동안은 이 작은 췌장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주로 채소와 뿌리,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거친 곡물만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굶주림에 견디고 아주 적은 양의 영양분만으로도 생명 활동을 완벽하게 유지하도록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우리의 밥상은 무서운 속도로 서구화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점심에는 달콤한 양념이 가득한 고기를 먹으며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 식후에는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와 달콤한 디저트까지 매일 챙겨 먹습니다. 수만 년 동안 가난하고 거친 식단에 맞춰져 있던 작고 가여운 췌장을 21세기의 풍요로운 식단이 무자비하게 폭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기계에 비유하자면 작고 오래된 경차의 엔진에 대형 트럭이 쓰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억지로 쏟아붓고 쉴 새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할 수 없이 밀려드는 포도당 폭탄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얼마 남지 않은 인슐린을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은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더 뚱뚱하거나 게을러서 당뇨병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인처럼 엄청난 양의 칼로리와 당분을 소화해낼 수 없는 조그마한 췌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서양인처럼 먹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쏟아지는 포도당의 홍수 속에서 이토록 작고 연약한 췌장 안에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몸을 거대하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대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순간 혈관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는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수만 개의 에너지 상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에너지 상자들은 도시의 곳곳에 위치한 집, 즉 근육세포로 배달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당 스스로는 절대 근육세포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배달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배달원의 이름이 바로 췌장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입니다. 정상적인 도시라면 췌장 공장에서 파견된 인슐린 배달원이 근육세포의 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근육세포는 문을 활짝 열고 혈관 고속도로 위에 있는 포도당 상자를 집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겉보기엔 날씬할지 몰라도 뱃속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평화로운 도시에 끔찍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내장 지방은 그저 배를 조금 나오게 만드는 부드러운 기름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주변에 들러붙어 지독한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살아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끈적한 내장 지방의 기름때는 근육세포의 초인종에 두껍게 엉겨 붙어버립니다.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혈관 고속도로에 포도당 상자가 쏟아지면 췌장 공장은 어김없이 인슐린 배달원들을 파견합니다. 배달원들은 근육세포 앞까지 달려가 초인종을 마구 누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의 기름때 때문에 초인종 소리는 세포 안으로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포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갈 곳을 잃은 포도당 상자들은 혈관 고속도로 위에 끝없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는 이 치명적인 교통체증의 상태,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말하는 혈당 수치가 치솟은 상태이자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관에 당분이 넘쳐나서 피가 끈적해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뇌는 췌장 공장을 향해 미친 듯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배달원들이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안 열리니 배달원을 2배, 3배로 더 많이 생산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의 거대하고 튼튼한 췌장 공장은 이 무리한 명령을 수십 년 동안 버텨낼 수 있습니다. 배달원을 평소보다 5배나 더 만들어내면서도 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 한국인의 췌장 공장은 태생적으로 그 규모가 10%에서 20%나 더 작습니다. 생산 설비도 부족하고 일할 노동자도 부족한 아주 영세한 소형 공장입니다. 이런 작고 연약한 췌장 공장에 매일같이 야근과 철야를 강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근육은 무거운 것을 들고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크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췌장도 일을 많이 하면 더 튼튼해지거나 적응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장기는 근육이 아닙니다. 한계치를 훌쩍 넘어선 노동에 시달리던 한국인의 췌장 공장은 어느 순간 기계를 멈춰버립니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속의 베타세포들이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베타세포의 사멸이라고 부릅니다. 췌장 공장 곳곳에 연쇄적인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한번 불타서 죽어버린 췌장의 베타세포는 당신이 남은 평생 동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뼈를 깎는 운동을 하더라도 2번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췌장 공장이 완전히 붕괴되어 배달원을 단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매일 배에 직접 인슐린 주사를 찔러 넣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당신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제발 공장을 그만 가동하게 해달라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식탁 위에서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 불쌍한 췌장 공장에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먹는 그 밥상 위에 췌장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끔찍한 적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췌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현장, 그 참혹한 비극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평범하고 친숙한 식탁 위에서 벌어집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냉정한 과학자의 눈으로 분석해보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이하고 위험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겹쳐 먹는 문화입니다. 매운 떡볶이를 다 먹은 후 남은 끈적한 국물에 흰 쌀밥을 볶아 먹습니다. 짭짤한 라면을 끓여 먹고 나면 습관적으로 찬밥을 말아 먹고 고기를 구워 먹은 후에는 반드시 차가운 비빔냉면이나 된장찌개와 밥으로 마무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의 완충 작용 없이 오직 순수한 포도당 덩어리만을 위장으로 무자비하게 밀어 넣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작고 연약한 췌장 입장에서는 떡볶이나 라면이라는 거대한 포도당 쓰나미를 간신히 막아내고 헐떡이며 숨을 돌리려는 찰나 볶음밥이라는 두 번째 쓰나미가 인정사정 없이 밀어닥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의 기계가 열을 식힐 틈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식사를 마친 후 포만감을 느끼며 무심코 타마시는 달콤한 믹스 커피 한 잔, 혹은 흑당과 시럽이 가득 들어간 차가운 음료는 췌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음료들에 들어있는 정제된 설탕과 액상 과당은 쌀밥이나 빵과 달리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마시는 즉시 단 몇 분 만에 혈관 고속도로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피 속의 혈당 수치가 로켓처럼 수직으로 치솟으면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쥐어짜내어 인슐린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야만 합니다. 매일 식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그 달콤한 한 잔이 당신의 췌장을 과로사로 몰아넣는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무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당뇨가 두려워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췌장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맹신입니다. 실제로 건강을 챙기겠다며 육류를 멀리하고 고구마, 감자, 단호박, 그리고 달콤한 과일 위주로 식단을 꽉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데이터로 볼 때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과 뿌리 채소의 빽빽한 탄수화물 역시 결국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포도당으로 변신합니다. 오히려 소화가 느린 고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 먹는 것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어 췌장에게 숨통이 트일 시간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를 적당히 즐기는 사람보다 고기를 피한답시고 흰 쌀밥 한 공기에 달콤한 과일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의 연약한 췌장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파괴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백해무익한 가짜 건강 상식과 맛이라는 유혹에 눈이 멀어 우리의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조그마한 장기를 스스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려 기능이 멈춰가는 췌장을 이대로 포기하고 평생 병원 약에 의존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당장 내일 아침 첫 끼니부터 당뇨의 끔찍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췌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명확하고 과학적인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식음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잔혹한 굴레를 끊어내고 췌장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약한 췌장을 살려낼 과학적이고 확실한 췌장 소생술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절대 밥을 굶지 마십시오. 대신 식탁 위에서 음식을 먹는 순서만 정확히 바꾸면 됩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은 뒤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십시오. 채소의 식이섬유와 고기의 단백질이 위장과 장의 벽을 먼저 두껍게 코팅해주면 마지막에 들어온 쌀밥의 포도당이 혈관으로 쏟아지는 속도를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순서의 변화 하나가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췌장이 인슐린 배달원들을 천천히 파견할 수 있는 소중한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밥을 먹은 직후 반드시 10분 동안 걸으십시오. 식사를 마치고 10분이 지나면 피 속으로 포도당 쓰나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눕거나 앉아있지 않고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에 커다란 근육들이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는 인슐린 배달원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육세포가 스스로 문을 열고 포도당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췌장은 그만큼 인슐린을 덜 만들어도 되는 엄청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내장 지방을 정확히 2kg만 빼십시오. 전체 체중을 무리하게 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사이에 끼어있는 끈적한 내장 지방 2kg만 걷어내면 근육세포의 초인종을 꽉 막고 있던 두꺼운 기름때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초인종이 다시 맑고 정상적으로 울리기 시작하면 췌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인슐린을 쥐어짜내지 않아도 혈당은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10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생물학적 한계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방법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끔찍한 당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췌장은 평생 단 하나뿐이며 한 번 불타서 망가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이 기적의 췌장 소생술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